국회 법사위는 오늘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면서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동을 겁니다. 이후 곧바로 법안 소위로 회부해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인데요. 또 국민의힘은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슈앤 포커스 문학진, 안영환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잠시 뒤 국회 법사위에서 2시부터 회의를 열어서 공청회를 합니다.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학계라든지 그 법조계 의견을 이제 한번 수렴하는 그런 순서인데, 오늘 이제 검찰개혁에 시동을 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검찰개혁은 뭐 크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이제 분리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만 이제 전담하는 이제 공소청을 두고, 또 수사를 하는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고, 수사권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조율을 하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이제 설치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이제 스타트를 해서 한 3개월 안에 입법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런 이제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일정이라든지 방향 이런 부분까지도 되게 이제 얼개가 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안에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마 이번에 될 것 같다고 보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무슨 뭐 꼭 이 국민 여론대로 뭐 어떤 중요한 일들이 그렇게 풀려 나가지는 않은 그런 예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 여론이잖아요. 그걸 이제 도외시할 수 없고. 그런데 이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가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가장 이제 추미애 화두로 이렇게 떠오른 이유가, 전 중요한 이유가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검찰이 말하자면 무슨 행정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어떤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절차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가 봐도 정말 공명정대하게 네. 이렇게 그런 검찰권이 행사가 돼 왔다라고 국민들이 이걸 납득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 네. 뭐 그 검찰 굳이 뭐 잘하고 있는데 왜 개혁이라는 얘기가 나올 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네. 자업자들이라고 한 얘는 그 이유는 그 예를 이거 하나 들어도 뭐 다 납득이 가실 네. 거예요. 어떤 김건희 네. 씨의 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있잖아요. 이거를 검찰이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4년 정도 수사를 해서 작년 말인가요?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무혐의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기사들도 나오고 뭐 했는데, 되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저것이 무혐의일까?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제 특검이 정권이 바뀌면서 첫 특검이 뜨면서 김건희 특검이 따로 이제 4개 중에 특검 중에 하나 하잖아요. 한 달 만에 그 검찰의 무혐의 수사 결론 이거를 뒤집는 그런 증거들이 그냥 한 달 만에, 단 한 달 만에 4년 했는데 무혐의라고 검찰은 했는데 단 한 달 만에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검찰 이거 그대로 두어서는 정말 제대로 된 이 수사가 이루어지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억강부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거꾸로 해오지 않았느냐 말이야. 억약 부강이었다. 그 거꾸로. 약자를 누르고. 그러지. 강한 자한테 붙고 하는 이런 행태를, 근데 우리 정말 또렷이 기억하잖아요. 그런 행태를 검찰이 내내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이 정권 초에요. 말하자면 이런 그 국민적 지지가 강할 때 이런 그 예민한 사안, 중요한 사안은 밀어붙일 거는 밀어붙여야 성사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마 가능할 것이다. 이 검찰 개혁이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예, 김병기 원내대표도 뭐 7월 말 8월 초에는 얼개가 나오고 추석 전에, 추석이 10월 6일이니까요. 9월 말 10월 초까지는 이제 입법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로드맵을 제시했어요. 예,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평가도 하셨는데 예. 절대다수 야당, 이제 여당이죠. 절대다수 여당이기 때문에 뭐 밀어붙이면 가겠죠. 네. 현재 국민의힘당 야당은 뭐 거의 무력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당의 스케줄대로 가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 근간, 어쩌면 헌법과도 관련된 근간을 흔드는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솔직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른바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이 이렇습니다. 네. 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찰청이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있습니다. 네. 또 지방 가면 자치경찰이 있습니다. 경찰만 해도 이렇게 복잡합니다. 네. 그런데 또 검찰을 찢어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답니다. 네.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듭니다. 또 기소청을 만듭니다. 전시 역할 분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지금도 뭐 검찰의 자업자득은 저도 거의 이해를 합니다. 사실 검찰의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기 전에 대한민국 검찰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검찰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검찰의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지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검찰의 대부분의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면서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걸 고려를 해야 됩니다. 경찰 수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검찰 같은 경우는 매달 뭐 제 주위에 있는 검사들 뭐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평검사들 매달 월말 되면은 미제 사건에 대해서 위에서 왜 미제 사건을 많느냐 하면서 인사고과를 매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라도 그 수사를 해냅니다. 네. 그렇지만 현재 경찰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법률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한 달에 끝날, 1년에 끝날 수사를 2년, 3년 끊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건 현재 이와 같은 사건 관련자들, 법조인들, 변호인들, 변호사들 보면 똑같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검찰을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눴을 때 예.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이 과거 현재 여당이 말한 것처럼 그런 행위를 또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뭐 이미 방향 잡혔다 치더라도 예. 좀 더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좀 더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하는 것이 맞다. 예, 예. 그냥 내가 그동안 검찰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안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후 2시부터 그 공청회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우려 또는 뭐 그런 기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녹아서 나올 걸로 이제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비대위가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을 신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당대회가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관리하게 될 선관위원장에는 황우여 전 위원장을 선임하면서 당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이 이제 돌연 사퇴하면서 이 쇄신의 동력이 좀 약화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맡고 며칠 만에 사퇴했죠. 며칠 만에 또 철수했죠. 닷새 만이고 닷새인가요? 예, 뭐 공식적으로 통과된 지 20분 만에 사퇴한 거죠. 근데 그게 뭐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사퇴 의견을 이렇게 보니까 주로 이제 비대위 측과 당의 지금 하여튼 주류 측과의 어떤 혁신위원 인선 문제 가지고 아마 좀 의견 충돌이 있었던 그 것 문제도 같아요. 있고 인적 청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저는 안철수 의원 사퇴 의견을 이렇게 보면서 예. 혁신을 하라고 당을 정말 이거 혁신해야 한다는 무슨 자기네끼리도 뭐 얼마나 그렇게 짙게 느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그 필요를 느꼈으니까 혁신위를 이제 띄우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혁신위원장을 맡긴 사람한테 그 혁신위원이 몇 명이 주고 몇 명 안 되죠. 그죠? 10명 이내 뭐 하여튼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예, 6명. 그 혁신위원 인선 가지고도 무슨 지금 당의 주류를 차지하고는 뭐 언론이 얘기하는 무슨 뭐 친윤인지 찐윤인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냥 이제 틀어주고 있는 모양인데 예. 그걸 가지고 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안철수 의원의 또 한 번의 이번 철수를 보면서
저럴만 하겠구나 싶더라고요. 뭐냐면, 자기하고 같이 아주 진짜 한시적인 전대에서, 다음 전대에서 얼마 전에 남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날짜는 안 잡혔지만. 예. 새 지도부 뜨기 전에 정말 당을 좀 뜯어 고쳐 달라 이렇게 미션을 준 건데, 혁신위원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꾸 이 사람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이렇게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 예. 뭘 중요한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냥 철수한 거 이해가 가고요. 그 사람이 예. 또 한 번에 철수. 근데 윤희숙 의원이 내가 이렇게 기억하기에는 가끔 이 쓴소리를 잘 하더라고요. 예. 근데 윤희숙 혁신위가 제대로 정말 혁신다운 혁신을 하려면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게 안철수 의원 경우도 왜 이 인적 청산 이거 가지고 충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인적 청산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사실은 국민들이 느끼기에요. 가장 중요한 건 정강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당이 앞으로 뼈를 깎겠다, 뭘 어쩌겠다 하는 거는 여나 야나 지금까지 쭉 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용이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바꾸는 거, 누굴 사퇴시키든가, 예. 아니면 좀 저리 어디로 보내든가, 예. 이런 게 이제 가시적인 어떤 성과로 비치거든요, 국민들한테는. 예. 이거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윤희숙 혁신이 별로 바라볼 것이 없다. 근데 이게 다부지게 마음 먹어야 될 거예요, 윤희숙 의원이. 근데 지금까지는 몇 번의 어디 공개적 발언이나 보면 상당히 다부진 면이 있는 예. 그런 분인 것 같아서 일단은 잘 하길 바라는 거죠. 예.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고 당부를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야죠. 네. 그러나 쉽지 않을 거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혁신위에 저도 보수 정당의 혁신위에 소속돼서 일도 해봤습니다. 네. 해봤는데 그 한계점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일단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당대표 지금 선거가 지금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한 달 사이에 일을 해낼 수 있다? 새 당대표 뽑히면 그 일이 또 새 당대표는 새 당대표대로 또 일을 할 텐데 네. 라는 우려가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인적 청산이든 뭐든 간에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역 의원들의 저도 혁신위원회 옛날에 하면서 그런 위원안을 내놓으면 현역 의원들 원내회의에서 되게 통과가 안 됩니다. 네. 또 통과가 박수 치면서 끝났다 하더라도 실행에 안 옮겨집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는 현재 여당이 된 민주당 계열을 정당에 포함하겠습니다. 때만 되면 혁신이 만듭니다. 그 혁신위안이 제대로 통과돼서 당이 혁신되는 모습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촉박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신을 만들려다 하더라도 얼마나 만들 수 있을지가 우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재 현역 의원들을 포함한 당의 기득권 세력들이 내려놓겠다는 마음 자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인가 어디 윤희숙 의원이 인터뷰한 걸 보니까 당명을 제약은 다 바꿔야 된다. 당명도 바꿔야 됩니다. 황골 탈퇴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힘당이라는 당 이름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당명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바꾸고 인적청산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바꾸지 않는 한 생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TK에서 지지율도 말씀하셨는데 TK에서까지 지지율이 알겠습니다. 절반으로 반토막 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국민의힘당의 기본 골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골격마저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그런 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황골 탄퇴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윤희숙 혁신이 향후 어떻게 가게 되는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실 것 같고요. 민주당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최종 확정되면 사면 복권을 제한하고 또 그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 등등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독재 선언이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란 특별법은 어떻게 이거 평가를 하십니까? 다들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2024년 12월 3일 밤 이제 몇 달 지났어요. 1, 2, 3, 4 한 7개월 그죠? 만 7개월 지났죠. 그래서 우리 뚜렷이 기억하잖아요. 지난 겨울에 그런 정말 황당무계한 일이 한밤중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 생중계됐는데 이거 그래서 이제 탄핵되고 지금 이제 재판받고 있고 하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 다시 영장 이제 다시 예. 구속시키기 위해서 영장 2시 15분에 심사 이제 들어가죠. 시작합니다. 예. 좀 다시 구속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명예학 관화한 일이고 이 내란 특별법이요. 내용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에 이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진짜 제가 아까 황당무계했다. 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느꼈을 거 이게 진짜 아닌 밤중에 무슨 홍두깨냐. 이게 기억에 1980년 전두환 일당에 의한 예. 계엄 사태 이후에 80년이니까 44년 만에 예. 작년 2024년이니까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으려면 예. 이런 내란 이 우두머리 예. 수괴에 대해서는 이게 사면복권하면 안 돼요. 과거에 보면은 적당히 좀 살렸다가 예. 다 이제 나중에 이 대통령이 사면복권 해주고 그랬잖아요. 나는 이런 정말 이 나쁜 이 선례라고 봅니다. 예. 이거 없애버려야 돼. 이게 그래서 그 이유는 무슨 독하게 저놈을 벌 주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이유는 이런 일이 다시는 누구도 생각도 할 수 없게끔 못을 법적으로 예. 못을 박아놔야 한다. 다시는 상상도 못하고. 근데 우리 사실 1980년 전두환 일당이 한 그 이후에 예. 우리나라가 어쨌든 피와 땀을 하여튼 바쳐서 민주주의를 그래도 회복시킨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정말 정착이 되려면 이런 법을 통해서라도 그런 말이 안 되는 전 국민이 봐도 이게 어떻게 이런 예.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거 다시는 못하게끔 사면복권 이거 절대 하면은 안 되게끔 예. 법으로 박아야 한다. 내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지지 의사를 주셨고요. 예. 그런데 지금 왜 이 시점인가는 저는 논란은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한 이런 경우는 결국은 특정 정당, 예. 라이벌 정당을 겨냥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좀 논란이 있을 겁니다. 예. 예. 이건 예를 들어서 그 정당이 소속이 됐는데 그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예.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왜 피해를 봐야 되는 겁니까? 그야말로 현대판 연좌제가 되는 겁니다. 예, 예. 그건 위헌의 소지가 굉장히 높아요. 정당 설립의 자유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센스 있는 사람 법은 되겠습니다만 예. 관심은 끌 수 있지만은 예. 상당히 세부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논란이 되는 부분은 좀 조율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문해 주셨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죠. 석방된 지 이제 넉 달 만에 재구속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예상하시고 향후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권에 미칠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상이야 이제 판사가 오늘 오후에 심사숙고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저는 아마 남세현 이미 판사, 그 판사가 어떤 판사인지는 몰라도 남세진 판단은 판사. 아마 이미 마쳤을 거라고 전 봅니다. 예. 전 판사는 안 해봤지만 전 국민적 이목이 집중돼 있는 건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전 법학을 전공하지도 않았지만 판사도 안 해봤고 검사도 안 해봤고 나중 변호사도 아니지만 네. 아니 종범들은 여러 명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주범 우두머리가 무슨 개 끌고 돌아다니고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어디 무슨 상가에 자기 사는 상가에 마크로 비슷한가요? 이러고 쏙 경호원 데리고 돌아다니고 이게 말이 돼요? 이거 말 안 되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비화폰 삭제하라고 이제 특검 수사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예. 이런 증거 인멸 자꾸 시도하고 근데 구속이 당연히 되리라고 보고 아마 오늘 밤에 결론을 내놓겠죠. 네. 당연히 구속될 겁니다. 구속돼야 되고. 네. 안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결국 재판부 결정을 하겠죠. 예. 그러나 아마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이제 수사권 문제 때문에 법리적인 다툼의 소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왜 판사가 봐준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은 판사의 법리적 판단의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속 여부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이번에는 저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이후에 또 정치적인 영향, 파장 이런 부분은 조금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여쭙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